오늘은 오참이 직접 숨긴 보물이 아닌 우리나라 방방곡곡 숨겨져 있는 실제 보물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전설처럼 내려오는 보물 이야기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현재 가치로 최소 10억 원부터 최대 수십조에 달하는 수많은 보물이죠. 대부분의 이야기는 도시 전설과 같은 이야기지만 해당 내용을 자세히 조사해보면 어딘가에 진짜 있는 거 아닐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는 수많은 구독자분은 보물찾기를 즐기는 구독자분들이시니 실제로 도전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보물을 찾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 입법 제254조에 따르면 매작물의 소유권 취득은 매작물을 발견하였을 경우 소유자가 소유권을 1년간 주장하지 않으면 토지주와 발견한 사람이 반반씩 나눠 가질 수 있습니다. 국유지의 경우에도 똑같이 반반씩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과거 일제강점기에 수많은 보물을 일본에 약탈당했습니다. 일본은 패망 직전 동남아와 중국을 비롯해 우리나라까지 포함하여 그 보물들을 황금백합작전이란 이름으로 일본으로 가지고 가려 했으나 당시 일본 상황은 그 보물들을 자국으로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일본은 수많은 보물을 숨긴 후 추후에 이 보물들을 다시 가져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패망하면서 결국 이 계획은 수포가 되었죠. 우리나라에도 이 황금백합작전이 진행되었습니다. 일본은 이 보물들을 옮기던 도중 우리나라 해역 어딘가에 침몰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로 추정되는 곳은 경남 진해 쪽과 제주도 쪽입니다. 경남 진해에는 수많은 약탈품을 싣고 가는 일본 배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일본의 제1방면 사령관이었던 야마시타는 전쟁이 한창이던 시절 한개 중대 병력을 중죽도에 묻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는 금괴가 가득한 드럼통 39개와 중국에서 가져온 골동품 그 외에 각종 보석 등 총 43개의 드럼통을 숨겼다고 합니다. 6.25때 수많은 피난민이 자기 재산을 가지고 피난을 갔습니다. 하지만 일부 피난민들은 수많은 재산을 가지고 피난을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특정 장소에 묻어두고 다음에 다시 가지러 오는 선택을 했습니다. 이 중 하나가 대구 동화사 금괴 이야기입니다. 동화사 금괴 이야기는 2008년 탈북한 한 남성의 이야기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한국으로 탈북한 이유에 대해 북한에서 만난 70대 노인이 금괴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었다는 겁니다. 그 노인은 자신의 부모가 전쟁이 나자 대구로 피난을 갔으며 이후 인민군이 더 밀고 오자 모든 재산을 금으로 바꾼 이후에 대구 동화사에 묻었으며 전쟁이 끝난 후 찾으려고 하였으나 북한으로 가게 되면서 모든 재산을 동화사에 두고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탈북자 김씨는 노인의 말을 믿고 탈북했으며 김씨는 문화재청에 조건부 발굴 허가를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발굴이 시작되자 한국은행과 동화사 측이 나서면서 이야기가 달라졌습니다. 동화사 측은 복구 방법과 매작물 발견 후 처리 방안 등이 김씨와 협의가 이뤄지기 전까진 굴착 작업을 중단해달라 문화재청에 요구하였으며 한국은행은 이 금괴가 6.25때 잃어버린 한국은행의 금괴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발굴은 중단되고 말았죠. 숨겨진 금괴는 총 40kg으로 알려졌으며 현재 시세로는 34억 원에 달합니다. 실제 발굴하여 찾으면 동화사에 목 17억을 빼면 17억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소리도라는 섬 들어보셨나요? 유명하지 않은 섬이라 처음 들어본 사람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하지만 보물 사냥꾼들 사이에선 이 소리도가 엄청 유명합니다. 소리도에는 먼 옛날부터 한 가지 전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바로 해적 장설인이란 자가 1592년 수많은 보물을 숨겨두었으나 관군에게 붙잡혔으며 관군은 보물을 찾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해적들이 숨겨놓은 보물들이 이 섬 어딘가에 있으며 후손들에게 보물을 숨긴 보물 지도를 물려주었다 라는 이야기가 섬의 노인들에게 구전처럼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소리도는 또 다른 보물이 숨겨져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1627년 네덜란드의 동인도 회사가 일본에서 황금을 싣고 인도네시아로 가던 중 해적선에 쫓기게 되면서 소리도에 있는 해양 동굴 솔팽이굴에 보물을 숨겨두었다는 전설입니다. 이외에도 소리도에는 후삼국 시절 고려 건국 공신이었던 박영규가 해상 무역을 독점하며 쌓은 부를 자신의 근거지였던 소리도에 숨겨두었다는 전설이 있는 등 수많은 보물이 이 소리도에 숨겨져 있다고 알려졌으며 실제 보물이 있으면 조 단위가 넘어갈 거라는 추측이 있습니다. 울릉도에도 금이 숨겨져 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러시아 보물선 돈스코이호 선은 20세기 초 울릉도를 지나가던 중 일본군에 의해 포위당하면서 돈스코이호는 보물과 배를 일본군에 넘기는 선택보단 차라리 이 모든 걸 다 없애버리자며 배를 침몰시켰습니다. 이들은 배의 연료와 식량을 사기 위해 어디에서든 통용되는 금을 배에 실은 상태였으며 배를 침몰시키면서 이 금 중 일부가 배에 그대로 수장되었다는 겁니다. 배를 탈출한 러시아 선원들은 울릉도 주민들에 의해 도움을 받았으며 주민들은 감사 인사로 노란 물건을 주었으나 섬의 주민들은 금의 가치를 몰라서 거절하였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당시 배에 숨겨진 보물의 가치는 최대 150조 원에 달한다는 소문이 있자 한 회사에서 이 보물을 찾겠다는 발표를 하며 투자자를 모았습니다. 해당 회사는 신일그룹으로 2018년 6월 1일 자본금 1억 원으로 설립된 회사로 설립 50일 만인 7월 17일 보물선을 찾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정부에선 본체 인양을 위해선 발굴액의 10%를 내야 한다고 밝히며 15조 원을 보증금으로 내라 했으나 신일그룹 측은 순양함은 철로 되어 있으니 철값인 12억 원에 대한 10% 1억 2천만 원만 내겠다고 밝히며 정부와 마찰을 빚었습니다. 신일그룹이 150조 원의 가치가 있다며 투자자에게 돈을 모았으면서 정부에는 배의 가치가 10억밖에 안 된다는 주장과 그 이후에 인양이 필요한 비용 등에 대한 상세 명세서와 위치에 대한 측량 자료 등을 미제출하면서 발굴 승인 신청을 받지 못하면서 인양은 못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신일그룹은 돈스코 2호를 탐사했다고 주장한 사진들이 영화 타이타닉의 한 장면인 것으로 알려져 더욱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후 신일그룹의 부회장과 대표이사 등은 사기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돈스코 2호 함에는 실제로 보물이 있는지는 아직 확인된 게 없습니다. 전설처럼 돈스코 2호 함에는 수많은 보물들이 있을까요? 다음은 고종황제의 내탕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탕금이란 일종의 임금 개인 비자금입니다. 고종황제는 황실 재정을 총괄하던 내장 원경 이용익에게 금괴가 든 항아리를 건네며 훗날을 위해 잘 보관하라고 지시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후 이용익은 고종황제의 명에 따라 금괴를 숨겼으며 그 장소는 비밀에 붙인 상황입니다. 이후 일제는 내탕금을 추적하자 이용익은 블라디보스토크로 망명하였으나 독립운동가이자 의병이었던 김연토에 의해 사망하였습니다. 이용익 사후인 1924년 그의 자녀들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자신의 부친이 1902년 은행에 예치한 79만 원을 돌려달라는 요구였습니다. 당시 우리나라의 가장 큰 화폐 단위가 10원이었으며 쌀 한 섬은 5원으로 140kg입니다. 쌀 20kg이 현재 시세로 5만원 정도인 걸 생각하면 79만원은 현재 시세 500억 원이 넘는 가치입니다. 하지만 일제는 이 금액을 고종황제의 비자금으로 판결하면서 이용익과 고종황제의 관계가 깊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용익의 손자 이종호 또한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일진회의 지도자 송병주는 이 예금액이 고종황제의 비자금이라 주장하며 국고에 반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일제는 이종호의 재산이 독립운동가들에게 흘러들어가지 못하게 감시하였으며 이종호는 실제 자기 재산 일부를 독립운동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종황제의 비자금을 관리해 온 것으로 알려진 이용익, 고종황제의 비자금 전부 독립자금에 사용된 것일까요? 아니면 아직 숨겨진 비자금이 있을까요? 오늘 오참은 우리나라에 숨겨졌다고 알려진 다양한 보물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제 오참이 숨겨두는 다양한 보물들을 찾으러 함께 떠납시다.